여섯 번째 시간이죠. 네, 연력학 제2법칙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더운 물이 담긴 수조에 찬물을 섞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역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역 과정은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찬물하고 더운 물하고 섞게 되면 더운 물에 있는 열이 찬물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은 비가역 과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네, 열은 찬물에서 더운 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더운 물에서 즉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열이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죠, 그렇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진동하던 추가 시간이 지난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 움직이면서 공기와의 그런 이제 충돌로 인해서 추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전부 공기 분자한테 전달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가역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비가역 과정이고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 A와 진공 상태인 실린더 B가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밸브를 열었을 때 A에 들어있는 기체가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B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등온 과정, 어떻게 보면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지금 보시면 밸브를 열게 되면 공기들이 양쪽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에 A에서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보다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압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기체 분자들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상황하고 요 상황을 비교했을 때 기체 분자들의 개수 있죠. 기체 분자들의 개수가 여기가 2배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그런 압력이 2배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은은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체가 가처럼 분포할 확률은 나처럼 분포할 확률보다 작다.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자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체 분자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게 확률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가처럼 분포할 확률은 나처럼 분포할 확률보다 작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에서 나로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그렇죠? 자연 현상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자연 현상 진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어쨌든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방향성이죠, 그렇죠? 자연 현상은 이제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골고루 퍼져나간다.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불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깨진 유리컵은 저절로 붙지 않고 방향성,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기체에 공급된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를 만들고 일을 한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건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열기관을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5번.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절로 이동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저절로 이동하지 못한다. 그 까닭을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표현에서는 네, 열은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거, 그렇죠? 네. 자연 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일어나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엔트로피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네, 연력학 제2법칙 자발적으로 네, 일어나는 비가역 네,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열과 관련된 얘기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네, 여기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네, 그림은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Q1분의 Q2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 효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열 효율은 네, Q1분의 Q1-Q2. 원래는 Q1분의 W,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이게 네, Q1분의 W 또는 Q1분의 Q2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Q1분의 Q2는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0.8인 것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 효율이 0.2라는 거는 Q1에 이제 열을 공급했을 때 0.2 Q1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그림은 고열원에서 3Q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2Q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한다. 맞죠? 그게 열기관, 엔진이 하는 역할이고요. W는 Q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W는 Q1 빼기 Q2죠. 그렇죠? 근데 Q1은 3Q고 Q2는 2Q이기 때문에 Q 맞다. 그 다음에 열 효율은 네, Q1분의 W이기 때문에 Q1은 3Q고 한 일은 Q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입니다. 네, 받은 열은 모두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 열기관은 연력학 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는 위배된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네, Q는 델타 U 플러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흡수한 열하고 내부의 에너지 플러스 1 요게 이제 값이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흡수한 열이 100% 일이 되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느냐? 열기관은 이렇게 Q1의 열을 흡수해서 Q2만큼의 이제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즉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무조건 방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온으로 이제 저온으로 열을 내보내지 않으려면은 온도가 0이에요. 절대 온도가 0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열기관은 불가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입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순환 과정 A, B, C, D, A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이때 1회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기체가 지금 B 상태에서, 그러니까 A 상태, 지금 A 상태부터 보면요.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하게 되면은 부피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B 상태에서 C 상태를 보면은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만큼의 얼만큼이냐면은 2P0에다가 2V0 빼기 V0 해가지고 2P V0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C에서 D를 가게 되면은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요. D에서 A로 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얼만큼이냐면요. 이렇게 D에서 A 이렇게 일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얼만큼 일을 받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P0에 2V0 빼기 그래서 마이너스 PV0 이렇게 이제 P0 V0 P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순환하기 때문에 한 일과 받은 일 모두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요 사각형 안에 있는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에서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A, B하고 CD는 이제 등온 과정이고, 그렇죠? A하고 CD는 등온 과정이고, BC하고 DA는 단열 과정이고, A, B에서 흡수한 열량은 Q1. 네, 여기 이제 등온인데 흡수가 Q1. 그죠?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등온인데 방출이 Q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C 과정에서는 단열이기 때문에 흡수한 열이 없죠, 그렇죠?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 여기 DA에서도 단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B, C, D에서 각각 온도가 T1. 여기 요 과정에서는 T1이고요, 그렇죠? 요 과정에서는 T2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T1이 T2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뭐 당연하죠,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요 사실을 가지고 그죠? 네, 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하고 D를 비교했을 때 그죠? 부피가 차이가 지금 얼마 안 나는데 압력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PV 값이 A랑 D랑 비교했을 때 훨씬 그러니까 T1이랑 T2 비교했을 때 T1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BC 과정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BC 과정. BC 과정에서는 단열 팽창이잖아요. 그렇죠?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단열 팽창할 때는 이제 내부 에너지, 즉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T1에서 온도가 떨어져서 T2가 되는 거기 때문에 T1의 온도는 T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일의 양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번에 네. 한 일의 양은 Q1 플러스 Q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Q1 빼기 Q2여야 되겠지, 그치? Q1 빼기 Q2. 그 다음에 열 효율은 Q2분의 W가 아니고 Q1분의 W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400켈빈의 고열원과 300켈빈의 저열원 사이에 작동하는 열기관의 최대 효율을 구하시는데 이게 네,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카르노라는 사람이 네, 최대로 가지는 열 효율을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1 빼기 그러니까 고열원의 온도, 그 다음에 저열원의 온도, 요 비율은 이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열 기관의 효율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 효율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장 효율적인이 아니고 최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적인 그런 공식을 만든 게 카르노라는 사람이 만든 이런 공식입니다. 해서 여기 높은 온도 400, 그 다음에 3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네, 뭐 몇 프로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마 그러면 25%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도 강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회 순환 과정 동안 자, 얼만큼의 열을 흡수했는지 모르는데 20줄의 일을 하고 80만큼 방출했어요. 근데 W는 Q1 빼기 Q2죠. 그렇죠? 근데 이게 20이고 80이니까 Q1은 1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A, B, C 한번 볼게요. 온도는 X가 Y보다 낮아. 고열원에 이제 열을 흡수해서 저열원으로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X로부터 흡수한 열량은 100 맞고요. 열 효율은 Q1분의 W니까 Q1분의 100분의 20 해가지고 0.2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그림은 열기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의 순환 과정을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와 C, D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Q이고 C,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Q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문제가 흡수한 열량이 아니고 한 일의 양은 아닌지 왜냐하면 기체가 흡수한 열량 여기 EQ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쵸? 한 일의 양은 아닌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일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B 과정이 등온 과정이에요. 그쵸? 등온 과정의 특징은 등온 과정에서 특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흡수한 열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흡수한 열이 EQ이기 때문에 AB 과정에서 EQ만큼의 일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C하고 DA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CD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일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일 받은 만큼 열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열량이 Q라고 하니까 받은 일은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Q겠죠. 방출을 하니까. 그래서 한 일의 양은 사이클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요거를 다 더하면은 Q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미끄러진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과정이 비가역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가역인 이유는 핵심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열로 바꾸는 거는 가능. 그렇죠? 100% 바꾸는 거. 근데 열을 1로 100% 바꾸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지하는데 그렇죠? 네. 정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열 에너지를 다시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요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15번입니다. 네,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의 순환 과정을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은 각각 Q1, Q2이고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량하고 방출한 열량 Q1, Q2 A, B는 등압 과정 BC하고 DA는 등온 과정 CD는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흡수를 언제 흡수하는지 방출을 언제 흡수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죠? 흡수는 여기 지금 A, B 요거 등압 과정 요때 하고 BC가 등온 과정이죠. 그렇죠? 등온 과정 요때 하고 요때 흡수한 열이 Q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피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방출해요. 그렇죠? 방출. 여기는 이제 등적. 그다음에 DA는
등온. 근데 등온인데 부피가 줄어들고 있죠. 2를 받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 요렇게 Q1, Q2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A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바로 물어보죠. 그렇죠? Q1 맞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ABC 과정이 CDA 과정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요. 네. 온도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BC 과정에서 지금 온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B의 온도하고 C의 온도는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A 과정이 죄송해요. T2가 아니고 T1입니다.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는 온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A에서 B, B에서 C, B에서 C는 실질적으로 온도 안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B만 보면 되는데 T2에서 T1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온도가. 마찬가지로 CDA 과정에서 DA 과정은 등온이기 때문에 안 변했어요. 그러면 CD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CD에서는 T1에서 T2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변화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1 빼기 Q2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한 일은 Q1 빼기 Q2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T1 빼기 T2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이니까 네, 여기 10kJ, 4kJ이니까 방출하는 열은 6kJ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정확하게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6 그냥 해주면 돼요. 10대 6, 5대 3.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절대 온도가 T1인 고열원에서 Q1의 열량을 흡수해서 W에 일을 하고 절대 온도가 T2인 저열원으로 보낸다. 이제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는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냥 핵심은요. 요거. 네. 요 값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비율을 열 효율을 얘기하는 그런 온도의 비율이 있다. 이제 요거죠. 그렇죠? 네. 카르노는 온도로 표시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Q1이 800줄이고 Q2가 600줄이니까 한일의 양은 200줄이죠. 그렇죠? 근데 이 Q1 대 Q2의 비율이 T1 대 T2의 비율하고 정확히 똑같아야 된다. 왜냐면은 열 효율이 정확히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0켈빈이다 라고 답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W 한일의 양은 Q1 빼기 Q2니까 200줄이고요. 그죠? 기억은 400켈빈. 열 효율은 Q1분의 W입니다. 800분의 200이라서 4분의 1, 0.25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BA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A에서 B 이렇게 되는 과정이요.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등온인지 등압인지 등적인지 단열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핵심은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한 일이기 때문에 플러스 10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플러스 10Q라는 거는 열을 흡수했으니까 일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2Q, 즉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B에서 A 과정으로 가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받는다, 즉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열량도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은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표를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네. 내부 에너지 변화.
이제 적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2Q이기 때문에 얘가 한 일이 10Q잖아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 2Q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왜냐하면은 한 바퀴 이렇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요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렇죠? 제자리에 온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의 총 변화는 0이 나와야 돼요. 0. 그렇다는 말은 B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2Q만큼 변화하였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마이너스 7Q. 왜냐면 마이너스 9Q는 마이너스 2Q 더하기 W여야 하기 때문에 W는 마이너스 7Q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다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볼게요.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7Q이다. 맞죠? 그쵸? 마이너스 7Q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7Q 일단 여기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7Q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BA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맞죠? 2Q. 그 다음에 열 효율은 Q1분의 W니까 Q1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12죠. 그쵸? 한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플러스 3Q가 최종적으로 한 사이클 동안의 한 일이거든요. 3 해가지고 4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8번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네. 간을 손 위에 올려놓은 얼음이 녹는 모습. 다 지금 비가역 과정이죠. 비가역. 네, 가역이니까 틀렸고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고요. 연력학 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1번 문제랑 정확하게 같은 건가요? 다르죠? 네. 1번하고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20번. 자, 20번에 마지막이죠. 그린 간은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량을 흡수하여 외부의 W에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부터 Q2의 열량을 방출한 열기가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고요. A, B는 등온. 등온하면 여러분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 날아가죠, 그렇죠? C, D도 등온. B, C, D, A는 단열 과정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네. 흡수한 열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열을 흡수하는 공간이 아니고 과정은 여기 A, B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B, C는 단열이고요. 네, DA도 단열이기 때문에 CD는 방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은 A, B고요. Q1을 흡수했다고 했기 때문에 Q1 그대로 흡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C 과정과 DA 과정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등온이라고 하죠. 등온.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온도하고 여기의 온도가 같습니다. 그렇죠? CD도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가 같아요. 그러면은 BC 과정에서는 온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T1에서 T2로 바뀌었죠. 그렇죠? DA에서는 T2에서 T1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정확히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 온도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Q1이 일정할 때 열기관의 열 효율은 Q1 빼기 Q2가 클수록 크다라고 돼. Q1 빼기 Q2가 뭡니까? W죠. 그렇죠? 열 효율은 Q1분의 W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W가 클수록 효율이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